네, 이제 시각신경에 대해서 2번 시각신경입니다. 시각신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옵틱 너브가 되겠죠. 시각신경입니다. 시각신경이 되겠죠. 이거는 순수하게 감각, 들어오는 시각에 의해서 들어오는 시각신경이 됩니다. 이걸 먼저 3D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근육이 있을 때 근육을 조금 제거하고 그리고 뼈를 좀 제거하고 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시각신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눈이 있고 그리고 눈에 붙어 있는 요렇게 붙어서 요렇게 들어가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는 이 구조를 이렇게 보여지죠. 이렇게 시각신경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게 시각이 두 개가 모이는 옵틱 키아즘이 됩니다. 옵틱 키아즘을 통해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템포랄 로브 바닥을 통해서 옥시피탈 로브로 들어가는 이러한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다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가 피투타리 그랜드가 되고 하이포살라무스가 보이고 있겠죠. 그래서 옵틱 키아즘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 구조가 이 옵틱입니다. 눈이 있고 여기 들어가는 이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인데 여기 피타멘을 제거하고 나면은 요 부위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살라무스가 되겠죠. 그래서 옵틱 키아즘이 들어가서 이 살라무스, 그렇죠? 이 살라무스와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템포랄 로브로 바닥 쪽으로 지나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이 시각신경이 이렇게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시각신경이 이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아까 옵틱 키아즘, 그렇죠? 옵틱 키아즘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들어와 가지고 여기가 살라무스가 되겠죠. 살라무스의 라테랄, 살라무스의 가쪽 무릎치입니다. 시상의 가쪽 무릎체 쪽에 정지를 하게 됩니다. 가쪽 무릎체에 정지를 해서 템포랄 롭 쪽으로 가서 그리고 옥시피탈 롭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로 가지고 있을 때 좀 원칙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의 원칙이 있는데 눈의 이거는 우리가 들어오는 시각이죠. 눈이고 요 들어올 때 반을 나누어서 이 메디알로 들어오는 것과 여기가 메디알이고 여기가 라테랄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메디알로 들어오는 것과 라테랄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서로 조금 다른 이러한 것을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메디알로 들어오는 것은 반대로 넘어가서 연접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알은 반대로 넘어가서 연접을 하고 라테랄은 자기 쪽으로 와서 연접을 하게 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살라무스에서 이제 옥시피탈 롭 쪽으로 오면 여기에서 각각 이렇게 연접을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이쪽 메디알 쪽으로는 반대로 넘어오고 라테랄 쪽은 이렇게 가더라. 마찬가지로 메디알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반대로 넘어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라테랄은 자기 쪽으로 와서 연결이 되는 이러한 경로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올라갈 때 여기서 점대칭을, 그렇죠?
여기에서 점대칭을 한다.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가죠. 요 라테랄로 온 것은 점대칭을 통해서 우리가 메디알 쪽으로 이렇게 연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요 끝부위 이 점에서는 점대칭을 합니다. 점대칭. 반대로 점대칭이죠. 점대칭을 하더라. 점대칭. 이거는 반대로 간다.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라테랄 쪽으로 온 것은 여기서 점대칭을 해서 메디알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메디알 쪽으로 이렇게 온 것은 메디알 쪽으로 와서 이쪽에서는 라테랄 쪽으로 가는 이러한 점대칭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메디알 쪽으로 온 것은 라테랄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렇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우내다 그러면 우내에서 받아들이는 시각적 정보는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내의 뒤통수엽이 되겠죠. 우내의 뒤통수엽입니다. 우내 뒤통수엽에서 보면 우내에서 받아들일 때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요 라테랄 부위는 여기에서 점대칭을 해서 메디알 쪽, 이쪽 부위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내로 들어오고, 또한 여기에서 라테랄로 들어서 메디알 반대로 넘어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래서 반을 자르면 이쪽 부위 우내에서는 각각의 좌측 부위, 그렇죠? 여기에 요 부위와 요 부위를 받아들이고 눈에서의 이 부위를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내다 그러면 좌측 눈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눈의 반에 이쪽 부위를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좌뇌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을 받아들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이게가 좌뇌가 되겠죠. 좌뇌에서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반대로 넘어가서 여기에서는 라테랄 부위, 이 부위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쪽 부위에서는 이렇게 가서 메디알 부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좌뇌는 각각의 눈의 이쪽 부위를 받아들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 내신경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요 3번 내신경이죠. 3번 내신경, 눈돌림 신경입니다. 눈돌림 신경이 되겠죠. 3번 내신경, 눈돌림 신경입니다. 눈돌림 신경은 눈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때 근육이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 다시 보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 다음이 이렇게 되는 근육이죠. 여기가 메디알 렉투스, 안쪽 거등근, 가쪽 거등근, 위쪽 거등근, 아래쪽 보등근, 그 다음에 인페리어 오빌리큐, 아래쪽, 위쪽 빗근, 여기가 위쪽 빗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3번 내신경은 여기에 오큘라 모터 널브가 뉴클레우스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요것은 3번 내신경은 이렇게 가가지고 지배를 하는데, 어떤 근육을 지배하냐면 메디알 렉투스 머슬, 그 다음에 인페리얼 렉투스 머슬, 슈페리얼 렉투스 머슬, 인페리얼 오빌리큐 머슬, 요 근육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근육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번 내신경의 부교감 신경인 에딩거 베스트팔 뉴클레우스, 베스트팔 핵, 이것은 동공반사와 거리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 안의 이야기죠. 눈 안에.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에딩거 베스트팔 뉴클레우스가 이렇게 가가지고 동공반사와 거리 조절을 하는, 요것을 조절하는 게 요 3번 내신경의 부교감 신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게 손상이 되었다 그러면 에딩거 베스팔 뉴클레우스가 손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 좀 이야기를 한다면은 레티큘라 포메이션이 이쪽 부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레티큘라 포메이션. 요 미드브레인의 중간 내에 있는 레티큘라 포메이션은 각성 ARAS라고 해서 각성에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티큘라 포메이션이 중간 내에도 있고 다리 내에도 있고 숨 내에도 있는데 그 중에 중간 내에 있는 그물체는 각성에 자리를 잡고 있더라. 각성에 자리 잡고 있더라. 그래서 요 레티큘라 포메이션 미드브레인 이쪽이 손상이 되면 각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깨어나지 못한다. 우리가 자고 있다가 어떠한 자극, 흔들어 깨우거나 일어나세요, 청각을 준다거나 이럴 때 일어나게 되는데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도 여기가 손상되면 각성이 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게 탁 났을 때 환자가 이렇게 왔을 때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눈을 이렇게 벌려서 동공 반사를 하죠. 빛을 이렇게 쏘면 동공이 축소가 되는 게 여기 에딩거 베스팔 뉴클레우스가 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면 동공을 축소시키는 거죠. 요 역할을 하는 게 에딩거 베스팔 뉴클레우스인데 만약에 이쪽이 손상을 되었다, 동공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요 레티큘라 바로 옆에 있는 이 레티큘라 포메이션도 손상을 당했다라고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환자는 나중에 각성을 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죠. 혼수 상태로 계속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동공반사를 우리가 하면서 나중에 이 환자가 깨어날 것이다, 깨어나지 않을 것이다를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내신경을 좀 보게 되면은 3번 내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3번 내신경이죠. 4번은 도르래 신경이죠. 유일하게 뒤로 나오는 신경이 됩니다. 6번이 갓돌림 신경이죠. 갓돌림 신경입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있을 때 가쪽으로 당기는 이렇게 가쪽으로 당기는 게 6번 내신경이 되겠죠. 6번 내신경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도르래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르래. 그러니까 슈페리얼 오빌리큐머스죠. 위빗근입니다. 위빗근. 요거는 요 구조가 도르래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도르래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슈페리얼 오빌리큐머스를 지배하는 게 도르래 신경입니다. 도르래 신경이 요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내신경은 나머지 4개의 근육을 지배를 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에딩거 베스팔 뉴클레우스죠. 에딩거 베스팔 뉴클레우스죠. 여기에 에딩거 베스팔 뉴클레우스 부경암 신경입니다. 이것은 눈 안, 요 이야기입니다. 요 안에 있는 눈이 이렇게 요거를 확대시킵니다. 확대시켜서 보게 되면은 눈이 이렇게 있을 때 동공조인근이죠. 동공조인근. 그렇죠. 이게 우리가 동공조인근육입니다. 동공조인근이죠. 동공조인근에 의해서 우리가 동공을 축소시킵니다. 동공 수축을 하니까 동공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육 자체, 동공 자체의 수정체 자체의 두께 조절, 수정체의 두께 조절도 이 에딩거 베스팔 뉴클레우스가 합니다. 이 근육이 실리아스 머슬이라 그래서 손모체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모체근. 이거는 전부 다 눈동자 안에 있는 근육입니다. 이것도 역시 요거는 거리 조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지고 멀리 볼 때는 가까운 데는 두껍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수정체가 근육의 힘이 커서 두꺼워지지만 나이가 먹고 나면은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지니까 나이가 먹었을 때는 멀리 잘 보이고 젊었을 때는 멀리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수정체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내신경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번 내신경입니다. 3차 신경이 되겠죠. 5번 내신경. 5번 내신경은 3차 신경입니다. 3차 신경이라서 얼굴의 거의 모든 얼굴의 감각을 지배하는 것이 이 3차 신경입니다. 그래서 위쪽의 감각을 지배하고 위턱, 그렇죠? 아래턱의 감각을 지배하는 것이 3차 신경입니다. 그래서 아래턱 신경, 위턱 신경, 눈신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신경은 크게 놓여져 있죠. 이것이 3차 신경이죠. 이렇게 보이는 것이 3차 신경이 됩니다. 이 3차 신경은 미드브레인에도 있고 폰스에도 다리 내에도 있고 메둘라에도 이렇게 3차 신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브레인 쪽에서 느끼는 것은 고유감각의 정보를 얼굴의 고유감각의 정보를 미드브레인의 3차 신경에서 느끼고 폰스에서는 분별감각의 정보를 느낍니다. 분별감각의 정보를 느끼고 메둘라에서는 통각과 온도 감각을 각각 느끼는 이러한 것을 3차 신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3차 신경을 금방 이야기했듯이 보면은 이 미드브레인에 있는 이쪽 부위에서는 고유감각의 정보를 3차 신경에서 느끼게 되고 이쪽에서는 분별감각의 정보를 느낍니다. 그리고 메둘라 쪽에 있는 3차 신경에서는 우리가 온도, 통각 이러한 것들의 감각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까지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이제 했습니다. 이제 7번 내신경이 되겠죠. 7번 내신경은 얼굴 신경입니다. 얼굴의 모든 모터, 얼굴의 모든 감각은 3차 신경이라고 할 수 있고 얼굴의 모든 모터는 얼굴 신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셜 모터, 그렇죠? 페이셜의 얼굴의 모터, 표정이라든지 식기 근육들을 지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위침 분비핵, 위침 분비핵의 역할을 하고 있고 살리바토리, 유클레우스하고 눈물 분비, 그렇죠? 눈물 분비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미각을 느끼는 게 고림로핵입니다. 솔리타리 유클레우스, 고림로핵이 미각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림로핵은 미각을 느끼더라. 그 다음에 귀의 일반 감각을 느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페이셜 유클레우스 7번, 9번, 10번, 11번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총 7번, 9번, 10번 내신경은 총 4개의 핵을 가진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4개의 핵을 가지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보게 되면은 폰스 쪽, 이거는 다리 내에 얼굴 신경 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소마토 E 프론트, 비스테랄 E 프론트, 비스테랄 A 프론트, 스페셜 A 프론트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을 때 우리가 얼굴 신경은 우리가 표정과 식기 근육이기 때문에 특수 신경이라고 했죠. 호흡과 우리가 삼킴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페이셜 모터 유클레우스가 놓여있죠. 페이셜 얼굴에 모터 유클레우스가 하나가 존재하고 그 다음이 위침 분비핵하고 눈물 분비핵이 존재해요. 위침과 눈물 분비핵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감각이니까 그 옆에 존재하겠죠. 미각, 고림노핵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귀의 일반 감각이 존재하더라
네 개의 핵이,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셜은 또한 조금 특이한데 여기가 대뇌거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특이한 구조입니다. 대뇌거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다면은 이걸 조금 더 키워서 보게 되면은 조금 선명하진 않지만 여기가 대뇌거질이고 대뇌거질에서 여기에 페이셜 얼굴의 운동 모터 뉴클레우스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얼굴의 눈썹, 이거는 이마, 여기가 눈썹, 눈, 그리고 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가 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위쪽은 페이셜 모터 뉴클레우스는 반으로 나누어서 위쪽과 아래쪽으로 두 개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입가에 주름을 만듭니다. 입가에 주름을 이야기를 하고, 위쪽은 그렇죠? 이마의 주름, 뭐 눈가 주름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이마 주름, 밑에는 입가 주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위쪽은 원래 여기 반대에서 넘어와서 여기 지배하고 여기에서 반대로 이렇게 지배해서 이렇게 지배하는 구조인데, 이 위쪽은 같은 쪽에서도 하나 더 섬유를 받습니다. 같은 쪽 대뇌거질, 같은 쪽의 대뇌거질에서도 하나의 섬유를 하나 더 받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양쪽의 지배를 받게 되겠죠. 이마 주름은 따라서 좌뇌와 우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밑에는 한 곳만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만약에 손상이 되더라도, 뇌졸중이죠. 뇌혈관의 질환에 의해서 이쪽 대뇌가 손상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쪽이 살아있으니까 이마의 주름은 잡힙니다. 근데 입가의 주름은 잘 되지 않고 그쪽이 마비 증상을 보이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환자가 왔다 그래도 이마에 주름은 잡히는 게 되고 여기는 마비 증상을 보이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요 두 개의 신경 섬유가 나오는 이쪽에 염증이 생겨서 손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거는 PNS 쪽 질환입니다. 금방은 CNS 쪽 질환이 되고, 여기가 손상되었다 그러면 나오는 이쪽이 다 손상되니까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마의 주름도 안 잡히고 입가의 주름도 안 잡힙니다. 이것을 벨스 팔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마의 주름도 안 잡히고 입가의 주름도 안 잡히면 페이셜 nerve가 나오는 이쪽 부위에 염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염증약을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하면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입가의 주름은 안 잡히고 이마의 주름은 잡혔다 그러면 여기에 PNS의 염증의 문제가 아니고 뇌의 문제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서 빨리 이렇게 뭐 혈전용해제라든지 이런 걸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요 밑에서 다시금 하고 있죠. 그래서 중추성 마비는 이마에 주름이 양쪽으로 다 잡히는 거고, 말초성 마비는 이마에 주름이 잡히지 않는, 그렇죠? 입가에 주름도 잡히지 않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얼굴신경, 그렇죠? 이 7번 얼굴신경의 모터 nerve죠. 모터 핵이고, 위침 분비핵과 눈물 분비핵이 있고, 고립노핵. 고립노핵이 왜 고립노핵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섬유 자체가 원래는 이 섬유 자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바퀴를 이렇게 돕니다. 돌아서 이렇게 나갑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킨다고 해서 고립노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미각입니다. 미각의 중추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이야기하면 감각신경이죠. 여기에 하나 더, 여기는 표현이 되지 있지 않지만 귀의 감각신경도 여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감각을 우리가 뭐 여기에서 그 척수로 핵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4개의 핵을, 여기는 가돌림 신경,
갓돌림 신경이 여기 6번이죠. 같은 다리 내에 있으니까 보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 뇌신경이 되겠죠. 8번 뇌신경은 이 귀에 있는 안뜰 세방고리관이 있고 그 세방고리관에서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뜰핵은 총 4개의 핵으로 되어 있습니다. 슈페리어 유클레우스는 폰스 쪽에 있고 라테랄 유클레우스, 메디알 유클레우스, 인페리어 유클레우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슈페리어 물론 여러 가지 연결이 다 되어 있지만 좀 심플화 시키게 되면 슈페리어 유클레우스 연결이 되면은 6번 반대쪽 6번과 연결이 되고 6번은 반대쪽 3번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결고리로 인해서 베스티불라 오큘라 리플렉스 안뜰 안구 반사라고 하고 있죠. 안뜰 안구 반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고개를 돌렸을 때 눈이 그 주시 바라보고 있을 때 고개를 돌리면 눈은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렇죠? 고개를 이쪽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니까 이쪽이 활성화되겠죠. 같은 쪽이 활성화됩니다. 고개를 돌리게 되면 반대쪽에 3번에 의해서 메디알 렉투스 머슬의 눈의 방향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은 6번이 활성화시켜서 라테랄 렉투스 머슬이 되니까 눈의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고개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 눈은 이렇게 가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여기서 연결고리를 또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결고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안쪽 세로다발이라고 이게 VOR이 가는 경로이죠. 그리고 이쪽이 안쪽 세로다발은 VCR 고개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렇죠. 우리가 몸을 바로 세워라 하면 고개를 이렇게 먼저 세우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베스티불라 콜릭 리플렉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베스티불라의 안뜰핵을 한번 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세방고리관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렇게 팽대부가 놓여지게 됩니다. 팽대부 안에는 긴 털과 짧은 틀, 긴 털과 짧은 틀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방향으로 이 안에는 림프액이 차 있는데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서 짧은 틀, 스트레오실리움, 정적 선모가 이렇게 운동 선모 쪽으로 탁 이렇게 키노시움 쪽으로 이렇게 되면 이것은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되어서 베스티불라 유클레우스 쪽에 브레인스템 내줄기에 있는 베스티불라 유클레우스하고 연결이 되겠죠. 이러한 경물입니다. 요렇게 활성화되는 거는 움직임의 방향, 그러니까 베스티불라는 양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이 활성, 왼쪽이 억제. 여기서 이쪽으로 움직이면 왼쪽이 억제, 왼쪽이 활성, 오른쪽은 억제. 움직이는 방향 따라서 요게 림프액이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타원 주머니와 둥근 주머니 두 개가 있는데 이 안에는 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석이 들어가서 고개를 위아래, 고개는 움직이지 않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석에 의해서 나의 고개의 움직임을 알아가는 것이죠. 이석, 귀에 있는 돌, 이게 팽대부 안에 들어가서 생기는 게 현훈증, 양성 돌발성 두이현훈증이라 해서 어지럼증이 막 생깁니다. 이 치료는 이 돌을 바깥으로 빼내는 이러한 힉스 RPK 엑서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활성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각이죠. 달팽이 신경. 이거는 청각입니다. 8번 뇌신경 청각이죠. 청각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청각에 의해서 위 올리브핵과 아래 둔독 청각이죠. 아래 둔독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시상 쪽에 있는 안쪽 시상의 안쪽 무릎체와 연접을 합니다.
아까 시각은 가쪽 무릎치였고 청각은 안쪽 무릎치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나중에 옥시피탈 로브로 가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스티불라 쪽에서 우리가 VCR, 아까 VOR을 했고 VCR과 VSR인데 이 VCR은 우리가 몸이 움직일 때 머리가 이렇게 바로 넥라이팅, 정미반사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메디알 뉴클레우스하고 연결이 되어서 근육의 SCM을 지배하는 이런 게 VCR이 되고 VSR은 라테랄 뉴클레우스와 가쪽 핵과 인페리어 뉴클레우스하고 연결이 되어서 균형을 잡는 근육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VOR을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청각에 대한 또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미드브레인의 단면도, 폰스의 단면도, 그 다음에 요쪽이 브리순네, 라스트로 메둘라 오브랑가타의 단면도가 되고, 이거는 카우달 메둘라 오브랑가타의 단면도가 되고, 이것은 스파이널 코드의 단면도를 우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7번과 아까 4개의 핵을 가지는 3개, 그렇죠. 7번 내신경, 7번 내신경과 9번 내신경, 10번 내신경은 각각 4개씩 가지고 있더라. 그 중에 공통적으로 가지는 게 미각과 미각, 그 다음 귀의 일반 감각, 또 미각과 귀의 일반 감각, 또 미각과 귀의 일반 감각. 미각은 앞쪽 3분의 2가 7번, 뒤쪽이 9번, 목젖이 10번. 귀는 바깥쪽이 7번, 그 다음에 9번, 구멍 쪽이 10번. 이게 다 같이 동일하게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모터,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거하고 위침 분비핵하고 눈물 분비핵을 하나씩 가집니다. 이쪽에서는 의문핵을 가집니다. 의문핵은 호흡과 삼킴에 관련이 되어져 있죠. 호흡과 삼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 침 분비핵, 아래 침 분비핵을 여기 가지고 있죠. 요 역시 10분도 의문핵과 내장 근육을 움직이는 것,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7번, 9번, 10번은 4개의 핵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 부위에 대해서도 각가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러한 단면도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립노핵이 보이고 있고, 그렇죠? 이게 라스트랄 메둘라 오브랑가타 쪽이죠. 여기에 의문핵. 의문핵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삼킴과 호흡 쪽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고립노핵은 미각과 관련이 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이죠. 11번에 이야기를 하면 11번 내신경은 우리가 C1에서 C5의 11번 내신경은 그렇죠? 더부신경이 되겠죠. 어세서리 nerve가 됩니다. 11번 내신경은 여기에 있는 그렇죠? 의문핵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의문핵의 요 섬유와 C1에서 C5에 있는 이 섬유가 합쳐진 것을 우리가 더부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11번 내신경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겠다, 가장 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의문핵은 삼킴과 호흡에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행은 결론적으로 9번, 10번, 11번 뇌신경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 이야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혐의신경이 되겠죠. 혐의신경. 12번 뇌신경입니다. 12번 뇌신경은 메디알 쪽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게 우리가 보여지고 있죠. 이 더부신경은 의문핵을 같이 가지고 나중에 C1에서 C5, C4, 5 쪽에 있는 걸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 뇌신경, 혀인두신경은 의문핵 가지고 아래침 분비해 고림노에 트리제미날에 있는 척수에 있는 핵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 귀의 일반 감각, 미각, 침 분비하는 거하고 호흡에 관련되어 있는 이 네 개를 가지고 있죠. 9번 뇌신경이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10번 뇌신경은 내장을 우리가 조절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번 뇌신경이 또한 목젖을 움직일 때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가 대뇌 겉질이 이렇게 있고 목젖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10번 뇌신경이 각각 지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쪽이 만약에 손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움직임이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목젖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올라가니까 이쪽 방향으로만 목젖이 치우쳐서 당겨지는 이러한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금방 했던 거니까 11번 뇌신경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더부신경 12번 뇌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 혐의신경이 되겠죠. 혐의신경이 됩니다. 혐의신경이 되게 되면은 레프트, 라이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가 12번 뇌신경이 되겠죠. 12번 뇌신경은 내미는 겁니다. 혀를 내미는 신경입니다. 이게 운동신경입니다. 신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죠. 반대로 지배하면 혀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레프트가 만약에 손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쪽이 내밀지를 못하죠. 이쪽이 내밀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내미는 건데 이쪽이 내밀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치우쳐지게 되겠죠. 그렇죠? 요건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이러한 것을 보여지고 있겠죠. 이렇게 치우쳐지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우리 뇌신경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